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 최고의 견종 심사위원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상대가 바로 우리나라 진돗개였습니다. 평생 독일 셰퍼드와 영국 불독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이 남자가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63이고 영국 켄트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30년 동안 군견 교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함께했던 셰퍼드 로라를 잃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거든요. 로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동반자였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어요. 로라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지만 로라는 더 오래 버텨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을 지켜준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른 개들을 멀리했어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에 있던 로라의 장난감들과 목줄, 밥그릇까지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개를 키우라고 권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런 제게 오래된 친구인 데이비드가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견품 평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예전처럼 개들을 보며 즐거워해보라는 뜻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런던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다른 개들을 보면서 로라 생각이 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종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전시장을 무심히 걸어다니던 저는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개들은 모두 방문객들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짖기도 했는데 이 녀석만은 조용히 앉아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새하얀 털에 늑대 같은 날렵한 체구를 가진 개였습니다. 크기는 중형견 정도였지만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검은 눈동자가 마치 사람처럼 지저귀고 온화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부스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백산이고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온 진돗개라고 했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백산에 대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진돗개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백산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로라를 떠나보낸 이후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는데 이 녀석 앞에서는 그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백사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경계하지도 않고 과하게 반기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다가와서 백산을 보고는 정말 멋진 개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당자는 백산이 며칠 더 영국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직접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백산의 눈빛에서 로라와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깊은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사흘 뒤 저는 백산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하이드파크에서 함께 산책해보라고 제안했거든요. 솔직히 망설였어요. 로라 이후로 다른 개와 산책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산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이드파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백사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일어나서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과하지 않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10분 정도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백산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고 백산도 제 보조에 맞춰 천천히 따라왔어요. 다른 개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기분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무 뿌리에 가려진 작은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한 거예요. 순간 아픈 소리가 나왔는데 백산이 즉시 멈춰 서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산은 말없이 제 다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분명히 괜찮냐고 묻고 있었어요. 로라가 아플 때마다 보여주던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털 감촉이 로라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백산은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제 곁에 있어줬어요. 발목이 나아지자 다시 산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백산이 조금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로라 이후 처음 느끼는 위로였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백산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백산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했거든요. 30년 경력의 군견 교관으로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 한국개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기본적인 복종 훈련이었어요. 앉기, 기다리기, 엎드리기 같은 기초적인 명령들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백사는 제 손짓만 봐도 즉시 반응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된 명령어도 금세 이해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백산의 집중력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개들이 짖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자동차 소리가 나도 백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집중력은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최고급 군견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산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개들을 훈련시켜봤지만 이런 진정성은 처음 봤습니다. 둘째 날 훈련에서는 더 복잡한 과제를 줘봤어요. 장애물 통과하기, 물건 가져오기,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기 등이었습니다. 백사는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백산이 실수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던진 공을 잘못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개들 같았으면 그냥 주인에게 달려왔을 텐데 백사는 스스로 실수를 깨닫고 다시 올바른 공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훈련을 마치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백사는 저와 함께하려는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라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특별한 유대감을 백산에게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백산 덕분이었어요. 2주일 후, 런던에서 국제 견종 전문가들이 모이는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백산의 담당자가 이 자리에서 백산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다른 전문가들이 백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말이에요. 평가장에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서 온 견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백산이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소개되자 몇몇 전문가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견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첫 번째 평가는 기본 자세와 걸음걸이였습니다. 백사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머리를 높이 들고 꼬리는 적당히 말아올린 채로요. 전문가들이 백산의 체형과 균형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독일 전문가는 늑대와 비슷한 야생적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복종 훈련 평가였습니다. 저는 백산에게 다양한 명령을 내렸어요.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 이리 와 등의 기본 명령부터 복잡한 장애물 통과까지요. 백산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세 번째 평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는 테스트였어요. 평가 중에 한 심사관이 갑자기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이때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였죠. 백사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어요. 즉시 넘어진 심사관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기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본 전문가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 뒤부아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개가 온다니 정말 놀랍다고요. 30년 동안 견종 평가를 해왔지만 이런 직관적인 도움 행동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도 백산의 지능과 사회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날 평가회에서 백산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백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품성과 지능이었거든요. 평가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산에 대한 문의였어요. 유럽 각지의 브리더들과 견종 전문가들이 백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10통도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해온 건 스위스의 유명한 브리더인 클라우스 슈미트였어요. 그는 백산과 자신의 암컷 셰퍼드를 교배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혈통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죠. 제안 금액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더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고급 펫샵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백산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고 했어요. 금액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 시내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그 사업가는 백산을 유럽 최고의 스타견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용 트레이너를 붙이고 최고급 사료를 먹이고 각종 견품 평회에 출전시켜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분명 백산에게는 좋은 환경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백산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녀석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로라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준 특별한 친구였으니까요. 셋째 날에는 독일의 군견 훈련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산을 군견으로 훈련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백산의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이 군견으로서 완벽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제안은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백산의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백산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백산은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로라 이후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고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다시 열어준 친구였어요. 마지막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백산을 바라봤습니다. 백산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친구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산의 원래 주인인 한국의 박씨 성함을 가진 분에게서 온 국제전화였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백산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씨는 백산이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353호인 진돗개 중에서도 특별한 혈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도섬에서 500년 이상 순수하게 보존되어 온 혈통이고
더 이상 해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백산과 함께한 한 달이 꿈같이 행복했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라를 잃은 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따뜻함을 백산이 돌려줬어요. 하지만 박 씨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산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마치 영국의 여왕이 기르는 코기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것처럼 백산도 한국 민족의 자랑이자 보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법적으로 백산을 붙잡아둘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백산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백산과 같은 혈통의 개들이 살아가는 곳은 바로 그 진도섬이었거든요. 백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의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섬에서 살아왔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 바로 진돗개였습니다. 제가 백산을 영국에 붙잡아두는 건 이기적인 일이었어요. 백산에게는 지켜야 할 뿌리가 있었고 이어가야 할 혈통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정했습니다. 백산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산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뿌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라고요. 백산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히스로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백산을 바라봤어요. 백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별이 슬프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백산의 이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담당자가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백산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이송용 상자를 준비했어요. 14시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백산은 건강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시간이 왔어요. 저는 백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산은 제 손등에 코끝을 가볍게 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별이었습니다. 백산에게 말했어요. 내가 태어난 그 아름다운 섬에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내 후손들도 건강하게 자라서 한국을 빛내라고 했습니다. 백산은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백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500년 이상 보존되어 온 세계적으로 희귀한 견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백산처럼 순수한 혈통은 더욱 소중하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돗개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백산이 실린 화물칸을 바라봤어요. 곧 백산은 태평양을 건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였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공항을 떠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산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로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 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갖게 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이런 보물 같은 개를 500년 동안 지켜온 나라라고 말이에요. 백산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